안녕하세요. 우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도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요동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동군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여기에 또 우리가 또 같이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식민사관에 거의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뒤범벅이 돼 있죠. 중국인들이 조작을 해놓은 데다가 또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거기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니스칠을 했다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니스칠 해놓으면 그 속 안에 있는 먼지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민초들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나긴 역사, 거의 1만 년의 역사를 버텨왔다. 위정자들이 버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튜브가 바로 이제 옛날에 그러한 거와 똑같은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동군이라는 게 이제 설치된 게 연나라입니다. 이제 전국 칠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죠. 진.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 이렇게 연, 진, 한.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간 게 이제 요동군이에요. 근데 이 연나라 때를 보면은 이제 진시황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그 연나라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형가라는 사람인데, 참 진시황도 찔겨요. 그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지도 속에 이제 그 칼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했는데 진시황이 그 지도를 보는 순간 그 칼로 내리쳤는데 이제 진시황이 피해서 그 기둥에 맞죠. 그래서 이제 형가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시황이 열받겠죠. 그래서 연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연나라의 수도였던 계가 이제 함락이 되니까 이 연왕희라는 사람이 태자하고 태자 이름이 단이에요. 둘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요동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진나라 장수가 계속 쫓아오니까 옆에 있는 이제 대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계략을 꾸며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단이라는 놈이 꼬드겨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목을 이제 진시황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아부를 떤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진시황은. 그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예 밟아버려. 그래서 223년 BC 연나라가 멸망이 되고 이 시황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진시황이 6개의 나라, 칠흥이니까 7개 나라잖아요. 진시황이 통일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23년.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 그 후한서에 그 평주에 한나라 때의 양평이 있는데 이거는 연나라 때 양평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후한서에 원서열전에 양평은 현인데 요동군에 속한다. 그 옛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평주의 노령현에 있다. 우리 노령은 많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당서에도 뭐라 해요? 당서지리제.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한데 옛성이 평주현, 노령현,
형주 노령현 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사기에 주석을 붙인 세근은 연수는 요동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도망간 요동은 요동군의 그 취소가 이제 양평인데 그건 어디 있었냐? 나나에 나나의 노령현 부근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나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딜까?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설봉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나입니다. 나나라고 써 있죠? 이게 설봉도예요. 꽤 큽니다. 지도에서 이 정도 나오면. 이게 실제예요. 이거 이제 중국 인터넷에 떠 있는 걸 제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섬입니다. 이 섬. 꽤 큰 섬입니다. 여기에 숨어서 지낸 거예요. 예. 그러면 요동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나나라는 거죠. 나나. 예. 자, 왜 그러냐? 이제 진나라 진시황을 멸망시키고 이제 진시황의 아들이죠. 호해를 멸망시키고 항우가 잡아요. 그때는 이제 유방이 아주 힘을 못 쓸 때입니다. 그래서 유방도 이제 항우 밑에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206년에 BC 206년에 18명의 왕을 분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방도 한왕에 봉하는데 그때 이 지역에 연왕을 봉하고 또 하나는 요동왕을 봉해요. 그래서 연왕에는 장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수도가 어디냐? 개. 요동왕은 한광이라는 사람인데 어디냐? 무종이에요. 무종. 그럼 무종은 어디냐? 지금 현재 천진시 계주구예요. 천진시 계주구.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게 나나예요. 여기 또 강물이 흐르죠? 예, 여기 청룡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경계예요. 요쪽 지금 북경이죠. 여기 연이라고 써 있죠. 이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 연국. 이쪽 이 나나 중심 이쪽이 바로 뭐라냐면 여기 아까 요동국이에요. 요게 요동국. 이렇게 두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만리장성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조선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까 보세요. 연왕은 개인데 장다예요. 요동왕은 한광인데 어디다? 무종국이다. 이렇게 이게 요동국. 이거죠. 요게 연국. 이렇게 두 가지. 그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 속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후대에 생긴 건데 언제? 후한 때예요. 전한 때가 아니고 후한 때 안제. 그러니까 AD 94년에서 125년 요 사이에 생긴 건데 여기는 요서군에서 3개. 그게 뭐냐면 창녀현, 빈도현, 도현. 요동군에서 무려, 험독, 방 요 3개를 띄어서 합해서 속국을 만들어요. 속국. 이 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군국제도라고 합니다. 군국제도가 뭐냐면 원래 진시황은 통일을 한 후에 어떠냐 군현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 밑에 지금도 우리가 군 있지 않습니까? 뭐 양평군. 그럼 그 밑에 현을 두어요. 그래서 군에는 태수, 그 다음에 현에는 현령을 파견한 겁니다. 우리 지금도 비슷하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나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무슨냐면 황제와 왕의 차이는 황제 밑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동에 속한 나라다 이거예요. 요동국. 그래서 속국이에요. 요동 속국.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에 나라를 하나 설치했었다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요 창여현 같은 경우
요거는 지금 어디냐? 노령이네, 노령.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창현은 처녀고 지금의 요소군에 속했다. 이렇게 쭉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 사기의 집회라는 주석에 서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창현에 험독이 있었다. 여기 험독이 나오죠? 여기 험독. 예, 험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어디냐 하면은 나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기에 이르면 왕검은 위만의 도읍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은 또 하나가 여기네. 지금 요게 갈석산이에요. 요게 갈석산이고 여기가 난하고 여기가 노령면.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설명을 쭉 드렸고 요 사이에 요동 속국이 그러니까 요소군에서 3개, 요동군에서 3개를 띄워서 요게 하나를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었다는 게 그게 요동 속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평현이에요. 요게 요동군의 치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현을 어디로 보느냐? 요양으로 보고 있어요, 요양. 요양은 지금 요하 부근입니다, 요하.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후한서에, 원소, 유표, 열전에 주석을, 이거 당나라 때 주석이죠.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했는데, 평주의 노령현의 서남쪽에 있다. 지금 노령현에 있대요. 그럼 노령현이 어딨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노령현이에요. 여기에 난하고. 여기에 양평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최은영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후한서 군국지에 요소군이 여기 보면 상곡군까지가 3,200리, 요소군까지 3,300리, 요동군까지가 3,600리. 근데 요 지금 낙양에서 그때 당시 수도가 낙양이니까 낙양에서 노령까지가 얼마? 1,200km예요. 1,200km. 만약에 요양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 1,400km가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 옛날 이수로 4,000리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거 이 3,600리하고 틀리죠. 그렇다면 옛날 양평은 요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석에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한데 그 옛성이 지금의 평주의 노령현의 서남쪽에 있었다. 정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수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동군이 없어지면서 이 양평현, 치소죠. 양평현이 뭐로 바뀌었냐? 신창현으로 바뀌었고 이 신창현이 뭐로 바뀌었냐? 노령현으로 바뀌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딱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위서지형지에 양평현에는 청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틀렸네요. 영평부지에 뭐라고 했냐면 산천초에 산을 얘기해. 대청산에 대청산수가 있는데 석하의 상류인 압자하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 이게 영평부예요. 영평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록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위치 난하의 부근에 있는 이 노령원 부근에 양평현이 있었다. 근데 지금 요양현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나라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네. 그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조작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럼 조작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조작의 역사.
이런 조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신당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당서. 근데 희한한 게요. 이 정사라는 거는 대부분 한 권으로 끝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록도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록도 두 번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조예요. 예, 선조실록이 두 번 써지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한서, 그러면 그냥 한서예요. 한나라 때 역사책. 후한서, 예, 후한에 대한 역사책. 그 다음에 이제 당서, 그러면 당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구당서가 있는데 신당서가 또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두 번이 있는 거예요. 당나라에 대한 역사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당서가 있는데도 이 북송 때는 주작이 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 거를 자기네가 최고라는 그러한 망각에 빠져 있는 우리 조선시대 주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종이라는 황제가 뭐라 그랬냐? 구당서의 내용이 왜곡된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자인 구양수에게 다시 써라! 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신당서를 쓴 거예요. 새로 쓰면서 어떻게 했냐? 영주, 양평, 요수, 폐수, 요하, 요동 이런 거를 다 어디로? 동쪽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양을 어디로, 양평을 어디로 했다고요? 양평이 어디 있었다고요? 노령현에 있었는데 어디로 조작을 했어요? 요양. 지금 요양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꼬이게 되죠. 이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한 후에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둡니다. 그때 신라의 그 통일 전쟁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밀리면서 무순, 요양, 북경, 노령 이런 쪽으로 이게 안동도호부가 계속 이동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세요. 요양, 노령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양하고 노령을 헷갈린다. 네. 아마 그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역이용해서 이 신당서가 개작이 되잖아요. 개작. 예. 그래서 역사가 조작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윤내용 교수도 이거를 지적했어요. 요양으로 비정하는 것은 조작된 거다.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한나라 때 당시에 살았던 역사의 아버지, 외국은 헤로도투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히스토리. 근데 여기는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나라에 대해서.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맥, 우리나라죠. 안으로는 제나라, 진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러니까 객소리도 못한 거죠. 전국 7패, 7웅이죠. 7개의 센 나라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하여 거의 멸망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드디어 뻥튀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네, 만리장성. 여기 조선이라고 써있죠? 고조선. 근데 여기 보면은 요수라고 돼 있어요. 요수. 여기 식구사략도라는 것에 여기 보면은 여기 요동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요수를 이게 지금 어딜 것 같습니까? 이게 난하예요. 난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여기죠. 여기가 요동이고 서쪽 여기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요수는 고대의 요수는 윤대현 교수가 이렇게 밝혔지만은 어디냐? 나나입니다. 나나. 네. 나나가 요수였던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의 어디로? 요하로 끌고 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 당시의 요수는 현재 요하가 아니다. 왜냐? 설원이라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나라 환공이 연나라를 도와서 산융을 쳤어요. 그건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때 산융의 왕이 도망을 가니까 어디까지 쳐들어오냐? 고죽까지 정벌을 하러 와요. 근데 이 고죽에 다다르기 심리 못 미쳐서 비라는 계곡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곡으로 뭐가 흐르냐? 요수가 흘러요. 아, 요수. 이게 요하죠, 요하. 요수. 근데 영평부지에 뭐라고 됐냐면 청절면은 백이숙제. 그러니까 고죽국이죠. 예. 영평부의 옛 치소의 서북 쪽에 있는데 칠하라는 강변에 있다. 즉 옛날 고죽국의 성이다. 정확하죠. 그러면 이 옆에 칠하라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 동산성의 서북 쪽엔 고죽산이 있는데 이 고죽성이 그 북쪽에 있다. 그 입구에는 마을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난수가 뭐 있나? 난수라는 게 뭐냐면 나나예요, 나나. 즉, 이 귀계라는 건 요거 빗잖아요. 제가 잘못 쳤어요. 자, 즉, 이 당시의 요수라는 건 뭐냐? 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나였다. 자, 그리고 여기 수경주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 뭐라냐? 영지연에 고죽성이 있고 고죽국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서에도 그렇고. 한서 요소군 영지연에 고죽국성이 있다. 이렇게. 그 고금지명 대사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디냐? 이 천안현이다. 천안현. 그러면 영지는 천안현. 고죽은 노령. 산융의 근거였던 무종은 옥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여기가 백이숙제, 여기 노령현이죠? 여기 백이숙제 사당이에요. 여기 나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 고죽국, 여기에요. 여기 수양산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기록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김오림이라는 그 우리 조선족 교포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동네 가서 했더니 난주시에 뭐가 있냐? 조선성이라는 성이 있고 노령현의 채가분촌이라는 곳의 북쪽에는 고자성이 있는데 이 고자성이 뭐냐? 고죽국의 도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남쪽에 유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백이숙제가 공부하던 터다 이렇게 돼 있고 노령현은 뭐라고 되냐? 백이숙제의 고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독사방역위에는 노령현에 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바로 수양산이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노령현에 백이숙제 사당이 있고 여기가 조선성이고 여기 난하고 여기 고죽국이고 여기 수양산이고 여기 요 남쪽에 산이 있는데 여기가 유금산이에요. 여기가 백이숙제가 공부하던 터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연암 박지원 선생도 열하일기에서 뭐냐면 나나 기슭을 조그마한 언덕이 수양산이라고 하며
이 산의 북쪽에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것이 고죽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전각이 하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청절묘가 영평구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듯이 요수라는 게 지금의 어디다? 난하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서의 기록에 요수의 길이가 1250리. 근데 현재 요하의 길이는 얼마냐면 1390km인데 옛날 이수로 3600리예요. 3배에 3배.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심지어는 당나라 때 두라는 사람이 쓴 통전이라는 지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옛 요수와 지금의 요수를 구별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옛날 요수하고 지금 말하는 요하하고 전혀 별개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대요. 특히 두라는 대단한 대학자거든요. 통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옛날 요수는 어디냐? 난하다.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현,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양평현은 노령현에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현재는 어디로 돼 있다? 양평현이 요양시로 돼 있다. 요양시. 지금 심양 밑에. 그러면은 지금 요양이 진짜로 양평일까? 한번 기록을 봅시다. 요사 지리지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는 요양시가 동경입니다. 동경 요양부는 본래가 조선이라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의 땅으로 그 후에는 고구려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발해가 차지했다. 그럼 여기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양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조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야. 확실하게. 금나라 때 뭐라요? 금나라의 금사지리지엔 동경 요양부가 본래 발해의 요양고성이다. 자, 명나라 때 지리지를 봅시다. 요양이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다. 원사, 몽골이죠. 몽골 지리지에 보면 요양로는 당나라 이전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다. 지금 한결같이 우리 거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당서를 쓴 게 누구냐? 후진 때인데 945년. 이때도 정확하게 썼는데 그거를 북송 때 인종이라는 이 이상한 인간이 조작을 명령한 거예요.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이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신당서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평이 어디로 가요? 요양으로 갔다. 지금은 신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 요동 이렇게 돼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을 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번안. 이 번안이라는 건 수경주의 유수, 이건 난하입니다. 난하의 오른쪽에 보면 한수라는 강물이 흘러 들어와요. 이 번한할 때 이 한자 보세요. 이거는 이 한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냐면 난하의 지류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한수라는 지류에. 그리고 이 안시현, 이것도 뭐냐면 대요수조에 동쪽으로 흘러 안시현의 서남쪽을 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수조에 뭐냐면 고속수는 안낙현 동쪽 산에서 나와서 쭉 흘러서 유수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위서에 안주 안낙현, 지금 요 안낙현을 얘기하네. 안낙현에 뭐가 있었어요? 안시와 톤이라는 두 개의 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시현이라는 현도 어디에? 지금의 난화 유역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망평현. 이거는 대청 일통지의 망평현 고성이 광령현에 있었다. 지금의 어디냐면 요령성 북진 음을어산 있는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험덕. 자, 험덕은 사기 집회에 뭐라냐면 창여에 험덕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창여는 지금 어디냐면 갈석산 있는 데죠. 지금의 난화 부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서 지리지엔 뭐라 그러냐면 응소가 말하기를 이 험덕현에 대해서 요동군 험덕현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험덕이라고 했느냐? 예, 여기 보면은 험덕이라고 물길이 험했기 때문에 험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차는 뭐라고 얘기냐? 왕검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인데 이곳이 바로 험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듯이 김오림의 조사에 의하면은 난주시에 조선성이 있죠. 조선성. 예, 그래서 이건 사다리꼴 형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청 일통지에 조선 고성이 노령현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지금 창여 있는 이쪽 지역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지역에 있다가 여기입니다. 조선성, 요 난화. 이 부근에 있다가 이 연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던 그 도읍을 이제 만리장성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쭉 보시면은 요거죠. 여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번조선의 수도가 처음에는 어디 있었느냐? 저기 노령 쪽에 있었어요. 난주시 있는데 거기다가 연나라가 강해지면서 BC 279년에 소왕 때 진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밀려서 어디로? 만리장성 동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대능하 부근에 그 음일어산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 일통지에는 뭐냐면 금주부에 나타나요. 금주부가 이제 그쪽이니까 험덕의 예선이 광령현에 있다. 광령현은 지금 어디냐? 북진. 북진이라는 데가 음유로산이 있는 데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동군은 이동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한 군데 딱 세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려현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됐냐면 요동석구에 음유로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려는 지금의 광령현에 있다. 이게 지금의 북지 음유로산이거든요. 이건 북진현. 그 다음에 서안평현. 요사 지리지의 상경 이망부, 지금 이제 시라물에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호주라는 곳이 요동의 서안평의 옛 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호주를 찾아보니까 어디냐? 장무현이에요. 지금 현재 장무현. 그리고 그 외에 못 찾은 데가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원래 요동군, 요게 이제 그 연나라 때죠. 연나라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조선의 수도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연나라가 치고 들어오니까 일로 쭉 빠진 거죠. 빠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무제 때는 여기를 다 차지해서, 이제 여기 요동군, 현도군을 선대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것이 지금 이병도 박사가 설정한 겁니다. 한사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꼬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칡넝쿨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낙랑, 여기가 진번, 여기 임둔, 현도. 최초 쓴 책들이에요. 네. 이렇게 딱 세팅을 해보면 이 세팅은 누가 했느냐? 일본 애들이 했죠. 식민사학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낙랑, 여기가 요동, 여기가 현도예요. 이게 요하죠. 네.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배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 고대사에서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사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 조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무제가 만리장성 동쪽에 존재했던 위만조선을 정복하고 낙랑 현토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해남자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와서 새는 만리장성입니다. 동북을 흘러 요동의 서남쪽으로 이르러 바다에 이르렀다. 또 염철론이라는 책에는 뭐냐? 연나라는 갈석산을 경계로 하고 국경으로 하고 사곡에 의해서 끊어졌으며 요수에 을러서 둘러싸였다. 이게 지금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곡이 어디냐? 그걸 이제 찾아야죠. 요겁니다. 요게 만리장성이죠. 요게 요수고, 아까 요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사곡이에요. 노령새. 왜 그러냐면 요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가 바로 옛날에 요동군이었다라는 것이 그 지금 사서에 이런 사서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난하의 동쪽, 그리고 만리장성의 서쪽,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곡이라는 게 뭐다? 노령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요동군이 이제 한무제가 이 위만을 치면서 여기를 다 먹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요하까지 쭉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먹으면서 여기에 있던 요동군을 이쪽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요동군, 현도군, 낙랑군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어디다? 지금 평양, 우리나라 이 북쪽 지역에다가 다 세팅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역사가 꼬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최초의 연나라가 설치했던 요동군은 여기고 후대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동군이 얼마만큼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인가,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은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 낙랑에 대한 문제지만은 낙랑이니 대방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은 영원히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고대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완벽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